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이스라엘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2년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 관련 원천 기술의 개발을 돕는 통합형 플랫폼 센터가 구축됐습니다. 연구자와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연구는 물론 시제품 제작, 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죠. 국제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기필코 해결하라는 국가적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건 지난달 1일부터입니다. 수도권에 7일 연속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미세먼지 해결은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남은 여생을 기꺼이 이 문제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희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먼저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상호 간의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먼저 우리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마을 등 시민 7명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은 무엇이 어떻다라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먼저 다음 달 중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이스라엘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출간한 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 R&D 투자 비중이 4.5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 이어 스위스가 3위를 기록했고 스웨덴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3년 4.15%로 상승하며 1위로 올라섰고 줄곧 세계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안면 인식만으로 출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출입국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AI 식별 추적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공항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공항 내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상반기 내로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태양광 관련 원천 기술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태양광 통합형 플랫폼 센터가 구축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시제품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새로운 소재의 태양전지를 1시간에 100장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설치된 곳은 태양광 통합형 플랫폼 센터. 연구자나 기업이 태양광 연구를 하고 같은 자리에서 관련 시제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교들에 비해서 다양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분석, 실습 그리고 여러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묘들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성능 평가와 함께 기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자 스스로 문제점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에로 기술 지원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실리콘 태양광 기술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공정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습을 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20% 선. 이를 위해 태양광 설비 용량도 지금의 7배 넘게 늘릴 계획이어서 태양광 시장 규모는 74조 원대로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수면에 돌을 비스듬히 던질 때 가라앉지 않고 통통 튀게 하는 것을 물수제비에 뜬다고 하죠. 이 물수제비 현상을 연구하던 해외 과학자들이 물체를 물 위로 굴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물 위를 걷는 드론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3, 2, 1, fire! 물가에서 발사된 작은 공이 두어 번 튕기더니 수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살펴봤더니 공의 뾰족한 부분이 물표면을 짚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5년간 물수제비 현상을 연구하던 미국 유타대 연구진은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특정 각도와 속도로 공을 발사하면 물수제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마치 공이 물 위를 걷는 것 같다며 워터워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So we have one looking at the initial impact event so we can look at the angle and speed that the ball is coming down. We also have another one further down range to kind of see how the skipping dies out. But we also have other cameras in the water that humans are using and they're panning with the ball so we can try and count. 이번 연구는 탄성이 있는 구모형의 물체가 물과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활용해 물 위를 걷는 드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태양계 9번째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고 외행성이 된 명왕성이 대기마저 얼어붙어 붕괴하는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SCI 뉴스 등 과학 전문 매체들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 연구팀이 명왕성의 대기 밀도와 압력, 온도 등을 분석해 이렇게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질 때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 대기 중의 질소 대부분이 얼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계 외행성 중 가장 작고 멀리 있는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된 뒤 제9행성 지위를 유지하다가 질량이 더 큰 외행성의 등장으로 2006년 외행성으로 강등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따뜻하며 구름만 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높은 22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광주 22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봄철 이상 기온과 날씨 때문에 과수와 양파에서 병해충이 급속히 늘어나자 농진청이 긴급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말 비가 4일에서 7일 연속으로 내린 지역이 많아 배와 사과의 경우 검은별 무늬병과 붉은별 무늬 발생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파의 경우에는 노균병 발생이 늘고 복숭아와 자두에는 세균병 등이 발생해 급속히 번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농진청은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철저한 방제에 나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유입을 상정한 가상 방연 현장 훈련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전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가상한 방역훈련을 오늘 세종 호수공원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훈련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가정해 단계별, 방역기관별 역할과 방역 조치 사항이 시연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늘 훈련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유럽, 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현지 축산농가를 절대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산처럼 도심과 가까운 곳에 큰 불이 나면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요. 이런 도심 산불에 대비한 산불 진압 합동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500m 북한산 중턱에 가상의 산불이 났습니다. 지상에선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고 하늘에선 소방 헬기가 분주히 물을 퍼나릅니다. 주변이 공동주택 등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진화가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길이 1km가 넘는 이 소방호스를 산 꼭대기까지 전개해서 물을 제대로 뿌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119와 경찰 등 소방 인력이 어깨에 짊어진 것은 특수 소방호스입니다. 북한산 입구에서 산 중턱까지 물을 밀어 올리려면 엄청난 수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5m 길이의 호스를 연결해가며 화재 현장까지 간 거리는 모두 1.4km. 산불 바로 앞에 도달한 소방호스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터져나옵니다. 영치사까지 우리 고압 수관으로 일단 송수를 해서 1.5km까지 압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도심 산불을 가정한 고지대 송수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는 성북구청 등 5개 유관기관에서 178명이 참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소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은 자궁경부세포를 직접 채취해 자궁경부암을 검사하는 방법과 소변에 섞여 나오는 세포로 자궁경부암을 검사하는 방법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이 전체 영국 여성의 5% 정도 되는데 기존 검사와 소변 검사 모두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을 골라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많은 여성이 진료 의자에 누워 검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소변으로 검사할 수 있다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공공의료에서 이 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목은 종아리와 발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로 몸의 체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체중과 중력을 지탱하는 관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따뜻한 봄날엔 야외 활동이 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발목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발목 질환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정원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